예, 안녕하십니까. 채용의 모든 것 더 채용 라이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은 채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이 결제까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고객으로서 경험을 해보셔서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서베이에 따르면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바구니 단계에서 구매를 포기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배송비가 비싸거나 구매할 준비가 안 되어서였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좀 가격 저항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중간 정도를 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12%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11%는 결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웹사이트가 너무 느려서 같은 이유들을 대고 구매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 그 미래 인재들이 우리 채용 전형 중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상품에 대한 이슈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회사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이탈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품은 괜찮은데 결제 단계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느리거나 이런 이유들, 이런 복잡성이나 아니면 뭔가 좀 나의 시간을 좀 낭비하게 만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용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단축해 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채용 공고를 하고 나면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검진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죠. 지원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할 것이고 또 전화 인터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진 면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이 뒤의 과정들은 굉장히 그 기업마다 많이 다르지만 채용 과제를 줘서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이 과정이 좀 더 많이 도입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견습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경력까지 견습을 하긴 좀 힘드시겠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와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같이 한번 일해 보시죠. 그러고 나서, 저희도 관찰하고요. 지원자께서도 우리 회사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서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견습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최종 면접입니다. 이때만큼은 경영자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그때까지 진행된 그 면접에서 발견한 근거도 살펴보지만 경영자의 직관으로 또 그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채용 프로세스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강검진은 뭐 하시는 회사도 있고 안 하시는 회사도 있지만 진짜 그냥 최종 합격을 결정하고 나서 마지막 그냥 확인 절차로서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면접까지가 채용 프로세스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채용 확정까지, 즉 지금 말씀드렸던 최종 면접 후 이 사람 채용하겠다, 당신 합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채용 확정까지의 시간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경력의 경우는 연봉 협의까지 되겠죠. 물론 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입은 보통은 테이블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력의 경우가 연봉 협의까지가 채용 확정까지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CIO라는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고용주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운드 로빈 인터뷰 프로세스를 채택해서 지원자를 면접하고 검증하며 해당 후보자에게 맞는 자리를 제안하기까지 모두 하루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블리는 지원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마음에 드는 후보자는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해버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채용 확정까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수록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글로벌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역임하셨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채용 확정, 그러니까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더 지체하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뉴욕까지 당일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얼마나 그 시간 단축에 힘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운드 로빈이라는 용어는 저도 좀 생소했는데요.
로빈은 새의 이름입니다. 로빈이라는 새는 새끼에게 밥을 줄 때 10마리가 있으면 조금씩 나누어주고 한 바퀴 다 줬으면 다시 한번 조금씩 나눠주는 이걸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개발 용어로 라운드 로빈이라고 부르는데 인사 담당자가 채용할 때도 이런 용어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주만큼으로 단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더 단축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루 만에 완료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라운드 로빈까지 근접하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더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왔을 때 한 번에 다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의 2주가 아니라 지원자, 즉 고객 관점에서의 2주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원자의 2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언제부터일까요? 예, 지원자의 2주는 입사 지원서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대기업 같으면 모아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원자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원자의 2주는 입사 지원서 제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자를 모아서, 즉 입사 지원서를 모아서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즉 입사 지원서가 도착하면 그 사람마다 바로바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원자의 2주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지원자가 입사 지원서 제출한 순간부터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프로세스를 2주로 단축하는 방법. 첫 번째는 앞에 프로세스에도 잘 나와 있었지만 전화 인터뷰입니다. 전화 인터뷰를 여러 사람이 진행하진 않거든요. 전화 인터뷰는 보통 인사 담당자 한 명이 지원하신 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를 진행하는 전화인데 여기서 깔때기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고 이 사람, 이분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도 되겠네? 안 되겠네를 인사 담당자가 정해서 다음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만큼 면접관들은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겠죠. 인사 담당자 한 명은 좀 괴로우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필터링 역할을 해주시면 이렇게 깔때기 역할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좀 빨리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많이 하고 계시죠. 코로나 때 특히 많이 했었습니다. 비대면 면접입니다. 지금 프로세스 상에 비대면 면접을 얼마나 포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영자 면접은 그래도 지원자의 모든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면으로 하시면 좋지만 그 전까지는 좀 실무자 면접까지는 비대면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이나 뭐 팀즈나 구글 미트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이 사람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도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면접관들의 시간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맞춰서 진행하는 에너지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면접을 우리 프로세스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좀 쉽게 지원자랑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대면 면접을 프로세스 안에 꼭 한번 넣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AI 역량 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이다스 IT에서 이네어라는 그 역량 검사를 사용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단축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회사와의 그 싱크로를 좀 맞춰보시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AI 역량 검사가 우리랑 얼마나 잘 핏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A급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정확도 높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시면서 활용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AI 역량 검사를 프로세스 중에 넣으시거나 혹은 어떤 회사는 아예 입사 지원서가 들어오면 바로 AI부터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서 점수가 낮으면 아예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용 프로세스에 어떻게 한번 녹여보실지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핏을 맞춰보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2주 프로세스 어떻게 한번 설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14일로 딱 한번 맞춰봤는데요. 주말을 껴서도 이 일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희도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실지 저희 샘플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죠.
여기서부터는 지원자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서 확인부터 이제 지원자의 에너지와 시간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을 지원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원서 제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서 확인은 도착한 다음 날까지는 확인하고 합격자에게 전화 인터뷰 일정을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는 전화 인터뷰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짧게 10분 내로 진행하고 인터뷰 합격자에게 실무진 면접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플러스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실무진 면접입니다. 여기도 플러스 하루 정도 좀 소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틀까지 가게 된다면 다음 과정들을 조금 더 마이너스 하실 필요가 있고요. 줌 같은 화상 면접 도구를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빨리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더하기 3일이겠습니다. 그 다음이 채용 과제입니다. 채용 과제는 뭐 책을 읽고 강의안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역량, 컨셉추얼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주고 어떤 책을 읽고 강의안을 PPT 20장 내외로 만들어서 강의 영상 찍어가지고 같이 한번 파일과 영상을 보내주세요. 뭐 이런 과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회사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셔서 이렇게 5일 정도 주시면서 과제를 부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을 껴서 5일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맞는 채용 과제를 부여해 주시면 되는데 경력의 경우에는 이 과제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좀 감도를 조절하시면서 경력은 포트폴리오로 대체하시거나 진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프로세스는 더 줄어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견습입니다. 그런데 견습은 혹은 경력의 경우 평판조사는 채용 과제와 더불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일이 더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함께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의 경우에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는 AI 역량 검사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제를 부여하시면서 견습평가를 그 일정 플러스 5일이라는 시간 중에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평판조사도 그 기간 중에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AI 역량 검사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조합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면접입니다. 최종 면접은 와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실무진 면접, 비대면 면접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4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시간을 정하시고 면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음 날까지는 최종 합격 안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 합격이 이제 안내가 안 되면 그만큼 또 채용 프로세스에 시간이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우리가 통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 최종 면접 전부터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일이 되었을 때 최종 면접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는 꼭 합격하셨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꼭 말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연봉 협의입니다. 경력의 경우 제가 추가로 이 일을 더해 놨는데 신입의 경우에는 위에 적혀있는 플러스 4일까지 다 완료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경력의 경우는 이전 직장의 연봉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희망 연봉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2일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을 제시하시면 되고 또 그 지원자의 최종 연봉은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경력의 경우에도 2주 프로세스 안에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빡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하지만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빠듯하진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시간을 좀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리는 채용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말 임팩트 있게 이 회사에 입사하겠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뒤에 이제 채용 고민에서도 좀 다룰 예정인데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채용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채용 프로세스에 관한 채용 고민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채용 전에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입니다. A형 간염이 있는 분이 입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후 한 3시 정도만 되면 얼굴이 까매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건강검진 진행을 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입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좀 이렇게 회사 작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면접에서 이 사람이 진짜 절대적인 체력을 갖고 계시다고 뭐 판단이 되면 뭐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최대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채용 건강검진을 꼭 하고 있고 근처의 병원에서 채용 건강검진 하러 왔다 하면은 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요. 나중에 입사하시면 영수증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건강검진 비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아마 4만 원 정도 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종합건강검진 받게 해주시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겠죠. 종합건강검진은 한 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도 남겨주십시오. 채용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꼭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채용 프로세스가 이제 끝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합격자 관리 그리고 입사 첫날 프로그램 같은 뒤에 또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하지만 지원자 관점에서의 이주 프로세스는 건강검진까지 잘 설계해 놓으시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시겠습니다. 네, 10월 3주차 더 채용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지원서 두앤돈트에 대해서 내일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서 그 회사의 채용을 소개해드리고 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배울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지금 거기 채용을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더 채용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 채용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얻어가시고 또 작은 시도를 바로바로 해보시는 경영자님 그리고 리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